네, 또 즐거운 토요일이 왔습니다. 네, 조금만 고생하시면 이제 좀 쉴 수 있죠? 네. 아니, 주말이니까. 안 해요? 우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일주일을 사는데. 네. 오늘 우리 이제 실장님 오늘 못 쉬고 오늘 나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아주 어떤 돈이 되는 일이 아니고 뒤치다거리 있잖아요. 그 일을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보니까 오후부터 별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봐.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거지만 이제 손님 중에 보면 까다로운 손님이 있어요. 까탈스럽다. 예, 그러면 텄어요. 텄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딱 보면 알아. 이제 와가지고 말하는 투, 그 다음에 말하는 그 뉘앙스 딱 보고 애를 먹이겠구나. 이번 손님 애를 먹이겠구나. 다 예상했어. 애를 먹이잖아. 진짜로. 그래서 야, 이거 중간에 우리가 이거 포기하자고, 이거 하지 말자고. 다 가구. 상가주택. 월세. 상가주택 전체 매매면 재미나지. 월세인데, 복비도 얼마 안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되게 까다롭게, 신혼부부야. 대출이 어쩌고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어째야 되고, 막. 그때부터 기분이 좀 그러더니만, 결국은, 계약을 깨지게 만들고 대출 안 나와서 깨진 거야. 근데 대출 안 나온 게 우리 탓이래요. 대출 안 나올 집을 소개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착해 보이던 새댁이랑 그 아저씨가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대출 안 나오면 돌려준다고 특약을 넣었어요. 그럼 대출이 안 나오면 돌려준다고 특약을 우리가 왜 넣었을까? 대출이 확실히 나올 것 같으면 왜 그런 특약을 넣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확실히 100%가 있어 세상에. 우리가 이거 대출 확실히 나와요. 그렇게 중개했을 리가 없어 우리 뭘 알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손님을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딱 발생하면 다 중개업소 찍어 누르려고 그래요. 그러나 쫄지 않죠. 잘못한 게 없으니. 그래서 그 남편이 뭐라고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실장한테 뭐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대꾸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하시겠지만 이렇게 걸릴 건 걸르고 신경 쓰지 말 건 신경 쓰지 말고 해야지. 그런데 계약이 또 한 건 된 게 있어. 어떻게 됐느냐. 전날 전화 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월드 사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가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오전에 집 보여줬대. 그리고 계약하기로 했대. 다음날 금요일날. 금요일 딱 와가지고 계약서 쓸 때도 뭐 토단 사람이 있어?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어. 계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정상적인 계약이고 그렇게 하면 진짜 뭐 부담도 없지. 근데 물론 이제 뭐 특약이나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있긴 있지.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겸상 딱 보면 딱 이게 보여. 이게 관상이 보여.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게. 이거 해보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른 것까지 넓혀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지만 거기까지 설명드리면 제가 주제 넘은 것 같고. 자, 오늘이 이제 2시간은 뭐예요? 지난주 못했던 거 마무리 짓고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정도는 기출문제 하고 다음 주부터도 이제 한 오후에 수업이 없으니까 1시 반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오셔요. 1시가 아니고 얼굴 표정 왜 그래?
경매. 자, 경매 절차.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좀 내용이 여러분들이 접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보면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반반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자, 경매 절차가 몇 단계냐? 그러면 10단계. 보겠습니다. 처음에 경매를 넣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네.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를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채권자. 빚쟁이가. 은행이 경매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경매를 누가 많이 칠까요? 세입자가 많이 치지. 예? 예. 세입자가 경매를 많이 친다는 얘기는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지. 예? 예. 할 얘기는 많은데 다 못하겠어요, 지금. 예. 여러분이 이제 현장 갔을 때 좀 바뀌긴 했는데 아주 핵심 사고 나는 몇 가지, 10가지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그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 먼저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 있잖아요. 보증금, 확정일자 받은 날짜, 그거 꼭 확인 설명해주고 확인 설명서에 적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게 계약이 문제가 되거나 경매 넘어가면 다 중개사 책임이야. 그건 사고 안 나도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안 해줬지요. 중개사 책임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표정은 책 던져버리고 나갈까? 그런데 사고 잘 안 나는데 사고 나는 거 한 몇 가지 딱 적어놓고 그거 언제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응? 사고 나는 게 딱 정해져 있어. 몇 가지야, 몇 가지. 세입자 경매 넣는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경매 넣는데 이 경매 넣는 방법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세입자는 재판을 한 판 해야 돼. 보증금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고 거기서 판결이 나면 그 판결 난 것 갖고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경매 신청을 한다고. 요런 경매를 갖다가 강제 경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제 경매는 억지로 넘기는 경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은행은 억지로가 아니야. 예정된 경매야. 은행은 대출해줄 때부터 뭐라고 그래? 너 이자 안 내고 원금 갚을 때 안 갚고 그러면 너 경매 친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하고 해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 설정한 거 아니야. 그건 경매가 예정이 돼 있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재판을 안 하고요. 바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런 것을 무슨 경매라고 그래? 임의 경매다. 그죠? 그러니까 경매 넣는 사람들 보면 이런 채권자들이 경매 넣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은행 같은 경우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일반 채권자까지 사채업자 중에 근저당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저당권자가 붙이는 거고 요거 뭐예요? 일반 채권자예요. 그래서 재판 한 판 뜨는 거예요. 경매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서류를 검토한 뒤에 경매 등기를 띄워줘. 등기부에다가. 그러면 요 집은 경매 넘어간 집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압류의 효력이 생겨요. 경매 등기가.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경고예요. 경고. 요 집은 경매 넘어가서 지금 주인이 바뀔 판이야. 주의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저 경매 등기된 부동산을 갖다가 계약을 해서 매수하거나 계약에서 세입자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그것을 감당해야 돼. 계약을 해서 세입자 들어간 사람은 혹시 이제 경매로 쭉 진행이 돼서 낙찰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새 소유자가 생기게 되지요. 그 사람은 경매 등기가 돼서 압류가 된 뒤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에 들어간 세입자한테 꺼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쫓겨나. 보증금은 무슨 보증금이야? 꺼져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그런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주의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응? 이게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이 주인한테 대항력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매수해서 돈 치르고 등기 가져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나중에 경매 진행돼서 낙찰자가 이제 촉탁에 따라서 등기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 요 낙찰 받아서 이전 등기 받은 사람, 요 사람이 진짜 소유자고, 그 전에 등기, 돈 주고 사갖고 등기 친 사람은 등기는 말소야, 이제.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빨간불이 이거야. 이 압류가 뭐라고요? 경매 등기.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론적으로 하는 것과 이제 실무가 많이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이런 거랑 나중에 현장에서 이제 실무하는 건 또 달라. 그건 또 이제 2년, 3년, 5년 해서 이제 채워가야 될 거지.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압류회록은 법조문에는 경매 등기가 되거나 또는 채무자 소유자한테 너네 집 경매 넘어갔어라고 송달이 되었을 때 압류회록이 생긴다고 그래. 경매 등기 또는 송달이야. 조문은. 근데 실무는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것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송달해서 야 너네 집 경매 넘어간 거야 이렇게 송달을 먼저 해버리면 둘 중에 빠른 시기에 압류력이 생긴다는 거야. 법조문은 둘 중에 어떤 거? 빠른 거. 근데 이걸 송달을 먼저 하면 무슨 말이야? 너네 집 경매 칠 건데?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빨리 팔아버리지.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매 등기를 먼저 등기소에 등기관한테 촉탁해서 띄우고 그 다음에 이걸 해. 그럼 현실적으로 송달하고 경매 등기 중에 실무적으로는 100% 뭐가 먼저 돼? 그래서 이렇게 이거야 실무는. 응? 이렇게 경매 넘어갔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돼. 이게 중요한 기준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유치권. 경매 넘어가는 매물에 대해서 나 공사대금 못 받았어 해가지고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못 나가겠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유치권자라고 배우시잖아. 유치권자가 자기 유치권 공사대금 받을 채권 갖고 거기를 차지해 갖고 낙찰자가 됐든 누가 됐든 또 산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 공사대금 안 주면 못 나가겠어 버팅길 수 있으려면 유치권자는 경매 등기 되기 전에 점유가 어떻게 돼야 돼? 개시됐어야 된다. 그 얘기 하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또 하나는 최우선 면제권이지. 응? 최우선 면제권은 임차인인데 보증금 액수가 소액 보증금에 들어갈 때 응?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세칙해갖고 보증금 중에서 법이 허용하는 일정 금액을 먼저 타갈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 면제권이잖아. 그럼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려면 소액 보증금에 들어가고 지역마다 틀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항 요건으로서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죠. 그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갖춰야 되겠다? 경매 등기 전에. 그 두 가지가 이제 법적 의미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두 개가. 두 개 다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종기인데 요건 뭐냐면 배당 요구의 마지막 날을 종기라고 해요. 종기 반대말이 뭐예요? 시기. 아, 그렇지. 아, 요새는 금방 뭐가 들어왔다 금방 바로 나가버려. 시기.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가지고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공고해요. 그 채권자 중에는
배당 요구해야 배당을 타는 사람이 있고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타는 사람이 있다고. 응? 자, 배당 요구해야 배당을 탑니까, 은행? 안 하고도 탈 수 있어. 등기부에 나오잖아. 얼마 꿔줬다고. 세입자는 배당 요구 않고도 배당을 탈 수 있나요? 아니지. 세입자는 등기부에 안 나와. 보증 얼마인지 나와? 등기부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세입자는 나 얼마 받을 사람이요 라고 배당 요구해야 된다는 거지. 응? 그 중에서 그러면 배당 요구해야 될 사람은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법원이 날짜를 알려준다고. 종기를. 그럼 알려준 날짜가 예를 들어서 2월 1일이다 그러면 세입자분들 배당 요구를 4월 20일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요게 뭐예요? 종기예요. 종기. 그걸 공고한 날짜가 며칠이고? 2월 1일이고 그럼 2월 1일 날 4월 20일까지는 배당 요구하셔야 배당 타는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고 공고하는 거라고 여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은 경매할 준비를 하지. 그래서 뭐 감정평가사한테 얼마짜리요 하고 집행관한테 나가서 누가 사는지 가서 조사하고 와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 시험에 나올 거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한다고 공고를 띄워. 옛날에는 요거 이제 입찰 공고 그랬어. 신문에 나고 그랬죠. 지금도 나요. 지금은 이제 매각 공고해서 나. 공고 나면 그때부터 2주 있다가 경매를 진짜 해. 요 경매하는 날을 매각일이다 이렇게 불러. 경매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 옛날 말로는 입찰길이다 그래. 입찰하고 낙찰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입찰해가지고 여기서 낙찰. 그거 다 일본 말이야. 입찰, 낙찰.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말로 바꾼다고 바꾼 게 이제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저 경매를 매각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경매를 다른 말은 뭐예요? 매각. 경매라고 잘 안 하고. 근데 제목은 경매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경매라는 용어는 일본 용어니까 쓰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매각하는 날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매하는 날이다. 이 말이지. 요게 이제 매각 실시야. 입찰이야, 입찰 이게. 그때 이제 1등 쓴 사람이 이제 낙찰자 결정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요 5번이에요, 5번 절차예요.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일단 경매하는 날을 요렇게 부르고, 자, 간단히 몇 가지 보면, 경매하는 방법은 누가 높은 금액을 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경매라는 게 누가 낮은 금액 쓰는 사람이 낙찰받는 게 아니잖아. 높은 금액. 그죠? 근데 거기에 하한선이 있죠. 하한선이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그래. 그거 포함해서 위로 쓴 사람 중에 제일 높게 쓴 사람이 뭐예요? 낙찰자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경매란 말이에요. 그게 입찰이라고. 그 날을 매각기라고 하는데 매각 실시하는 방법이 세 가지야. 한날 한시에 하는 방법 다 모여서 한다고. 그것을 기일 입찰이란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또 쓰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뭐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그게 있다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본말을 쓰고 계속 써봐. 영어를 많이 써봐. 그러면 우리 한국말 썼을 때 그런 사고, 느낌이 틀리잖아.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사과 그러면 뭐가 거의 떠오르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근데 애플을 그러면 뭐가 떠올라? 연상이거든, 연상. 저도 그거 잘 생각 못 했는데,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야. 이게 우리 이미지라는 게.
하여간 뭐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못 벗어나 지금 길 입찰을. 또 한 가지 방법, 지금 100% 이걸로 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기간 입찰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날 한시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접수 기간이 있어. 보통 접수 기간이 옛날에 할 때 보면 일주일 줬어. 일주일. 그러면 이제 법원 와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함에다가 넣고 가 봉투를. 그거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 있다가 봉투를 열어. 그래서 1등짜리를 누가 1등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걸 기간 입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창기 뭐 했냐면 호가 경매를 했어. 못 벗어나더라고. 이 경매란 말 또 쓰자. 호가 경매가 초창기에 있었어. 이건 뭐냐면 자, 요 부동산 지금 요 감정가가 2억입니다. 자, 요거 입찰하실 분 이렇게 하면 이제 저 2억 2천이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또 입찰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눈치 보다가 2억 3천이요 이렇게 하잖아. 또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정합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2억 3,500이요 이렇게 나오잖아. 뭐 TV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호가 경매야, 호가 경매. 초창기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부르는 게 외부적으로 드러나잖아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매장을 갖다가 장악하면서 주름 잡던 사람이 조폭들이죠. 2억 3천 부르려고 하면 2억 3천 딱 불렀어. 이제 뭣도 모르고. 그러면 누가 와 잠깐 보자고. 그래갖고 옷을 다 벗고 이래 보여주지. 그러면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별짓이 다 있었어. 초창기 이러려고 했거든. 이거 없애버려서 이걸로 하지. 요거 일본에서 해가지고 좀 괜찮다고 하니까 요거 해보려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것도 별로 안 좋아. 이것도 안 해. 현실은 100% 이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매각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 한 가지 그러면 합격을 못 해. 법에는 3가지. 그 중에 법원이 택하게 돼 있다고. 근데 100% 지금 쉬운 8개 입찰 법원에서는 100% 요걸 택해. 근데 이제 시간이 10시에 시작하는 법원도 있고 10시 30분에 시작하는 법원도 있고 그러지. 시간은 1시간 주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 시간 때문에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 요 중에서 최고로 높은 금액 쓴 사람을 이렇게 불러.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 이름 길죠?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낙찰을 받겠다고 신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요 매각 실시하는 매각길에서 1등 먹은 사람이야. 이렇게. 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정식으로 허가 결정을 내려주면 진짜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잠정적으로 1등이에요. 근데 절차에 하자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없을 때는 허가 결정을 내려주는데 거의 대부분 허가 결정이 나요. 그래서 사실상 낙찰자가 된다 이거지. 자, 근데 2등짜리가 있어. 2등. 떨어졌지. 근데 2등짜리가 떨어졌지만 혹시 1등짜리가 돈을 안 내거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2등짜리가 그 다음에 기회를 얻게 돼. 그래서 2등짜리가 자기가 쓴 금액으로 1등짜리가 돈 안 내면 자기가 쓴 금액으로 2등짜리가 쓴 금액으로 받아갈 수 있게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1등짜리가 돈을 안 내야 되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봐봐요. 일주일 있다가 절차에 문제 없는가 있는가를 따져보고 없으면 허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돈 낼 때까지가 한 달 이상이야. 정확히 한 40일 정도 돼요. 그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돈을 안 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혹시라도 1등짜리가 돈을 안 내면 1등짜리 돈 안 낸 사람이 나가리가 되면
나가리도 일본 말이네. 2등짜리로 미리 신고를 해서 2등짜리 되신 분이 자기가 쓴 금액으로 낙찰 받으시겠수라고 물어봐. 쉽게 얘기하면 2등짜리한테. 그럼 그 사람은 네 그래. 그러면 일단 대기 순번에 딱 올라가. 안 내면 기회가자. 근데 대부분 한 95% 이상, 95%가 뭐예요? 더 되지. 이상은 1등짜리 안 내면 받아가시겠수? 그러면 보통 아니야. 안 한다고 그래. 왜 안 한다고 그러냐면 보통 1등짜리가 돈을 내요. 거의 내. 그러니까 대기 순번자의 이름을 올리면 한 2달 정도까지가 자기 돈이 법원에 묶여. 그리고 나중에 2달 있다가 어떻게, 결국은 돈 내고 찾아가, 1등짜리가 돈 내고 소유권 가져가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싫어하대.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다 불러요. 요 다음에 어디 있을 것 같아 느낌이. 봐봐요. 요게 이제 경매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부탁을 해요. 요거 얼마짜리요? 그러면 거기서 2억짜리요 해. 그 감정평가사는 이거 감정평가 해주고 돈을 몇십만 원 받아 챙기는 거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지. 그래가지고 경매 진행할 때, 첫 번째 경매 진행할 때는 요거 이제 3월 15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요 감정가가 그대로 최저가가 됩니다. 요게 1차 기일이라고 그래요. 경매에서. 그러면 2억 포함해서 이상 써내야 돼. 요게 최저가예요. 이 최저가를 정하려고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최저가 요 정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시세하고 비슷할 텐데 시세로 사가지고는 별로 실익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유찰이라고 그래요. 유찰.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새로 한다고. 그러면 4월 20일 날 새로 합니다. 요걸 2차 기일이라고 그래. 요 새로 할 때는 아까 최저가가 2억이었는데 보통 서울에서는 한 20% 정도 다운이 돼. 2억의 20%는 얼마인가? 2억의 20%는 4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6천이 이제 최저가 됩니다. 한 달 있다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그래서 20% 저감인데 법원에 따라서는 30% 떨어지는 법원도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반 되는 것 같아. 30% 떨어지면 얼마 떨어지는 거야? 2억의 30%는 마이너스 6천이야. 그럼 여기서는 얼마가 되겠어? 1억 4천 되지. 1억 4천인데 또 아무도 안 들어오면 유찰이야. 그쵸? 그럼 거기서 또 30%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떨어지면 30% 떨어진다고 치면 한 번 더 떨어지면 거의 반값이야, 반값. 최저가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진 게 30%예요. 그런데 30% 떨어지나 20% 떨어지나 자기 갈 길 찾아가더라고. 해보면. 그러면 굳이 20% 떨어지게 해갖고 천천히 할 필요가 없잖아. 대한민국은 빠른 걸 추구하잖아. 30% 했다고 해서 싼 값에 낙찰되지가 않아요. 그 가격에 맞춰서 낙찰되지.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지금 슬금슬금 20%짜리들이 30%로 다 많이 바뀌었어. 20%로 이제 하자고. 서울은 20%니까. 그래서 이때 1억 6천만 원 포함해서 이상 써보세요. 그랬더니 둘이 들어왔어. 들어올 때는 자기가 쓴 금액이 얼마냐 상관없이 요 최저 매각 가격 있죠? 요걸 실무적으로는 최저가라고 그래. 거기에 20%를, 10%죠? 10%를 걸고 들어오는 거야. 요 최저가의 10%니까 이 사람 얼마 걸어? 1,600 걸어. 이게 입찰 보증금이야.
정식용으로 이제 입찰이란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하니까 매수 신청 보증금 이렇게 불러. 이 사람 얼마 걸어야 돼? 보증금 얼마 걸고 들어와? 이 사람은 1억 7천 썼는데. 똑같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쓴 금액이 10%였다고. 그러니까 같은 물건일지라도 얼마 쓰냐에 따라서 보증금이 틀렸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같아. 그래서 이걸 걸고 들어오지. 이건 몰라. 봉투에 넣어가지고 비밀스럽게 하는 거니까 모르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오픈했다고 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보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야.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허가 결정을 거의 받을 것이고 한 달 정도 안에 돈 내고 소유권 가져갈 사람이면. 근데 이 사람 돈 안 낼 수가 있잖아. 한 달 반 사이에. 그때 대비해서 이 사람 보고 그 앞에 가운데 앉아있는 집행관 아저씨가 물어봐. 혹시 이 사람이 돈 안 내면 당신이 쓴 금액 요거 내고 받아가실라요? 이걸 물어본다고. 근데 이게 길게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야. 이걸로 받아가겠냐 이 말이야. 돈 안 냈다는 전제에서. 거의 노한다고 그래서 노. 근데 얘 그러면 이 사람한테 대기순번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2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시험에 잘 나온 게 지금부터요. 이 사람한테 차순위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려면 최고가로 쓴 사람이 쓴 금액에서 보증금을 빼. 얼마야 이거? 1억 6,400이죠? 1억 6,400. 저는 산수가 약하지만 여러분도 약하면 안 돼. 이게 됐잖아. 이 사람이 쓴 금액이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요것을 넘어야 돼.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면 헐값에 파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요 사람이 쓴 금액이 넘었을 때만 물어본다고.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 이 사람은. 근데 만약에 2등짜리가 예를 들어서 1억 6,400을 썼다고 해봐. 1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1등은 1억 8천인데 2등은 1억 6,400이니까 1억 6천부터 쓸 수 있죠. 1억 6,400을 썼다면 이거 아니고 이 사람은 차순위 자격이 있다 없다?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 뺀 금액을 이 사람이 쓴 금액이 넘어야 된다고. 넘어야 이 말은 뭐예요? 초과. 같으면 자격이 없어. 안 물어봐. 안 물어봐야 되는데 현장에 가면 막 물어봐. 2등짜리 막 물어봐 그냥.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우리 그 경매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배울 때 분명히 저는 시험사만 들어가서 최저가 바로 이해를 썼어. 다각 원룸이었는데 대전에서. 그러니까 시험사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자기는 2등이긴 해도 가격차가 많이 났지. 근데 집행관 아저씨가 물어보더래. 차순위 매수 신고하려냐고. 갔다 와서 그 얘기 해주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뭐 한다고 그래? 자기 어차피 금액차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 쓴 금액으로 받으면 엄청 괜찮은 거지. 낙찰 받으면. 그래서 앞에 사람이 돈 냈어. 기회는 안 왔지만은 그렇다고 현실은. 진짜 현실은 우리 뭐 몰라가지고 공무원한테 물어보잖아. 공무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아는 사람은 또 알아. 일단 한번 물어보긴 하는데. 어제도 주민센터 전화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자 그 사람이 또 뭐예요? 또 어디 물어봤겠지. 그래서 딱 대답을 해주더라고. 그것도 100% 맞는지는 몰라. 이건. 뭐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잊어먹었어 지금. 여기까지 갔죠? 오케이. 중요한 내용 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최고가 매수 신고일을 딱 정하고 1등짜리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순이자 있을 때는 이 사람한테 할라냐고 물어보고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무도 안 들어와 버릴 수 있죠. 아까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요리 다시 가. 공고부터 새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걸 무슨 매각이라고 그러냐면 새매각이다 그래. 새매각. 근데 1등짜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요리가 이제 요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각을 허가할 건지 불허가할 건지 결정하는 날이다. 그래서 요거 빼고 매각 결정길이다 이렇게 불러요. 요 위에 것은 매각길, 여기는 매각 결정길. 요거 빼고 허가 불허가인데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불허가, 없을 때는 허가인데 거의 97% 이상이 허가요. 법원이 절차할 때 뭐 이상하게 하진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허가 결정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 허가 결정 받으면 돈 내러 가는 거지.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재수없게.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불허 결정 받으면 어떻게 돼, 이제? 앞으로 못 가. 그러면 다시 백을 합니다. 화살표시 보이시죠? 공고부터 다시 시작.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불허가 나서 다시 하는 것도 새매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여기서 아무도 안 들어와서 다시 할 때하고 불허가 나서 다시 할 때하고 차이가 있는 게 다 새매각이긴 하지만 아무도 안 들어와서 다시 할 때는 가격을 떨어뜨려주고 20%나 30% 저감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 절차에서 알려줄 사람한테 알려주거나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됐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때는 가격을 떨어뜨려 줄 필요가 없지. 절차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게 차이야. 그죠? 다만 이제 특히 허가 결정 나게 되면 요 주인, 집주인은 큰일이야. 왜요? 허가 났으니까 이제 돈 내면 소유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집이 안 넘어가게 하려면 허가 결정 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어. 위에 있는 법원에다가 그 항의를 항고라고 불러. 이게 지금 절차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항고, 항의 이렇게 한다고. 그 언제까지 하냐면 일주일 안에 해야 돼요. 일주일 넘어가면 항고를 못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 불만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항고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허가 결정이 나면 어떻게 돼요? 돈 내죠? 돈? 돈 언제까지 내야 돼? 법원에서 안내장이 와. 며칠까지 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한 달 준다고 그랬잖아, 보통. 요 기간까지 치면 한 40일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 내면 돼. 언제든지 그 안에만 내면 돼. 예를 들어서 그 돈 내는 것을 대금 지급 뭐라고 그래?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기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25일까지 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8월 25일까지 내시오 그랬으니까 8월 3일 날 내면 돼야 안 내요? 돼. 빨리 낸 사람 있고 늦게 낸 사람 있고 그래. 그죠? 어떤 사람 빨리 낼까? 그치, 돈 많고 잘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빨리 소유권 가져오고 싶잖아. 빨리 내. 근데 그 돈 낸 걸 쭉 이렇게 제가 뭐 그걸 뭐 어떻게 할 건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보다 보면 늦게 낸 사람이 그렇게 많아. 나중에 낸 사람들이. 막 버티다가 8월 24일 날 내. 어떤 사람이 이렇게 8월 24일 날 낼까? 버티다가. 돈이 없거나. 돈이 없어. 그 다음에 잘못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때까지 막 어떻게 버티고 막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낸다고 이렇게. 그래서 돈 내는 거 쭉 보면 빨리 내는 사람 기쁜 마음으로 막 빨리 내는 사람이 있다고. 잘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내에 내고 언제라도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돈 내는 순간에.
이때 등기는 요때 정리가 됩니다. 좀 이따가. 등기 정리가 안 돼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게 중요하죠? 상속받은 사람은 소유권 언제 취득해? 상속 등기가 나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저절로 소유권 취득.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야. 경매도 돈 내는 순간에 바로 어떻게 돼?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정리 안 돼도 그런 얘기지. 근데 여기서 돈 안 내고 도망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지. 또 나오지. 돈 안 내고 도망간 사람 또 있지. 어떤 사람? 돈 없는 사람이야. 그 돈 없는 사람 왜 여기 들어왔지? 경매? 대출을 많이 활용해요. 근데 그 대출이 생각만큼 안 나오게 되면 낼 수 있는 돈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사채 같은 것도 얻어서 내려고 그래. 그것도 안 되고 막 그럴 수 있다고. 응? 우리 전세권 같은 경우도 대출을 가지고 하잖아. 대출. 전세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이번 깨진 거 아니에요. 안 나올 때 이분들이 대출을 알아보러 가서 은행에 그 상담했던 사람이 오케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대출 나올 것 같아요. 대출 받을 수 있는 집을 소개시켜줘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이 집이 선순위 세입자가 좀 있긴 해. 근데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나올 것 같긴 해. 나온다는 얘기를 뭐 확답처럼 절대 얘기해주면 안 돼. 그건 다 여러분한테 화살로 돼서 돌아온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대출하고 세금 문제하고. 세금 문제 확답하시면 절대 안 돼. 아무리 그 사람이 궁금해하고 내가 아는다고 해서 세금 그 양도세 안 나와요. 그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크게 물어줘.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해서 주인이 하지 않는 말을 내가 내뱉었을 때 이거 사고예요. 응? 주인은 뭐 예를 들어서 저 경험으로는 붙박이장 떼준다고 안 했어. 근데 우리 실장님이 떼줄 거예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복비 다 날라갔어요. 복비는 받았는데 그거 보상해 주인하고 다 날라갔다고. 세 가지 하시면 안 돼. 주인이 하지 않는 얘기 확답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대출 확답하면 안 돼. 우리 이번도 좀 우리가 확답도 안 했는데 걸고 넘어지잖아. 세 번째 세금. 액수 커요. 세금. 응? 세금은 이게 제일 커.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어. 세금은. 아까 그 붙박이장이야 200이야. 뭐 철거병에도 200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대출을 그 확답 그런 건 계약금 날리는 거니까 천 얼마나 이렇게 될 수는 있어. 세금은요. 수천만 원. 뭐 얘기하다 그렇게 갔어. 하여간 소유권 취득하죠? 네, 소유권 취득했고 그 다음에 돈 안 낸 사람, 돈 없어서 돈 안 내고 도망간 사람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중요한 거. 돈 안 내면 다시 해야 돼. 이건 다시지만 세매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 재매각이라고 부른다. 이때는 가격을 떨어뜨릴까 안 떨어뜨릴까?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떨어뜨리지. 왜? 니 돈 안 내고 도망가서 그렇지. 높은 금액 쓴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안 떨어뜨리지. 아까 여기는 높게 쓴 사람이 없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떨어뜨리는 게 맞지. 이때만 떨어뜨려. 유찰됐을 때만. 나머지는 안 떨어뜨려. 절차에 문제 있을 뿐이야. 안 떨어뜨려. 돈 안 냈을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거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들이 등수대로 배당을 받아가지. 그래서 뭐 최우선 면제권, 우선 면제권 이런 얘기 하잖아. 그리고 얘하고 얘는 별개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그래서 저 등기관한테 촉탁을 해서 법원의 법원 쪽에서 촉탁을 해서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제 요때 넘어간 게 아니고 이미 넘어간 건데 뭐예요? 정리만 한 거예요. 정리만.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이거지. 이거 뭐야? 이제 쉴 거예요. 이제 이거 뭐야? 낙찰받아서 등기부가 정리됐는데 가보면 옛날 소유자가 안 나가고 거기서 살고 앉아 있다.
우리 언제까지 이사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살고 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세입자 있어, 세입자. 쫓겨난 세입자.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인데 안 나오고 버티면서 이사비 주라고 막 얘기한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지. 이런 사람을 그 집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걸 뭐라고 그래? 인도라고 그래, 인도. 이걸 일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명도라고 해.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명도라고 쓰기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우리 용어는 인도 이렇게 한 가지. 같은 말로.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명도 인도 받는 방법이 어떻게? 이거 뭐라고 해요? 자기 발로 나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자기 발로 걸어 나가. 두 번째는 끄집어낸다. 자기 발로 나가는 사람은 왜 자기 발로 나가는 거야? 돈 받았으니까 자기 발로 나가는 거, 돈 받았으니까 그런 거요. 여기 끄집어낸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지. 어느 정도 비율 될 것 같아? 100명이다 그러면 자기 발로 나가는 사람 몇 명쯤 될 것 같아? 끄집어낸 사람 몇 명? 100명 중에서. 끄집어낸 사람 70명? 5명이에요, 5명. 적어요. 자원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이사비 주면 알았다고 나가요. 옛날보다 이게 훨씬 이게 부드러워졌어, 이쪽이. 왜? 이제 문화라는 게 있어. 경매 문화. 뭐 우리 낙찰 반사님 와가지고 뭐 나가라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튕겨보다가 이사비 주면 조금 더 받을 때까지 협상해서 받으면 나오고 이게 딱 이제 됐어. 딱 정착이 돼갖고 안 된다고 막 이러고 막 옛날 그런 그 문화가 약간 달라졌어. 시대가 바뀌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젊은 친구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사고방식이 틀리잖아. 틀려. 우리는 막 다른 사람이 막 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막 빨리 받지. 젊은 친구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제가 쭉 보면은 좀 달라. 그래서 이제 바뀌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끼죠. 이게 경매 절차 10단계예요. 자, 쉬었다가 정리를 좀 해보고 매수신청 대리인 가겠습니다.